불안감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불안하실 때가 있죠? 그럼요. 네. 네네네. 누구나 사실 불안감을 갖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떨 때, 네. 언제 가장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약간 명확한 이유가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느껴지는 약간 불쾌한 정서적인 상태거든요. 근데 이 불쾌한 정서적 상태가 약간 평화로움이라든지 여유, 안정감 이런 거하고 좀 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약간 두려움과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두려움은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 거고 네. 불안은 그것보다는 좀 이유가 명확치 않은 거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이라든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이나 공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돈이라든지 경제적인 거. 세 번째는 이제 관계적인 어떤 어려움.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에서의 어려움. 이런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 노출되었을 때 네.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올 수 있죠. 뭐 예를 들어본다면 네.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 사회를 뒤덮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갑자기 확 임했을 때 불안이라고 하는 지점이 확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단추는 그런 불안한 상황과 함께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생각. 네. 그러니까 환경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증폭될 수 있고 또 낮아질 수도 있고 아예 다른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죠. 아까 코로나 상황으로 되돌아 본다면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세계가 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평생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데 막 이런 엄청난 무서운 어떤 감정들이 우리를 막 뒤덮었잖아요. 근데 한 초등학생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생기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학교를 안 가서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학교를 안 가니 참 좋다라는 감정은 어떤 면에서는 기쁨의 감정에 가깝고 같은 상황인데도. 그렇죠. 그건 해석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어둡고 깜깜해서 불안해 무서워. 네.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야 어두우니까 잠자기 좋다. 네, 그럴 수 있죠. 숙면 네. 취해야지도 이럴 수 있는 네, 거고. 네. 그 상황, 환경에 생각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입장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혹시 이게 사람마다 어떤 기질이나 네. 성향, 네.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나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성격 검사가 유행이긴 한데요. 네. 심리학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다 구축하고 있는 검사 중에 빅5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빅5? 네, 빅5 검사라는 게 있는데 5가 이제 5개라는 뜻이잖아요. 네. 5가지 변인 중에 신경증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증. 네, 그 신경증의 변인이 높은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불안, 분노, 우울 감정들을 더 유달리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 이게 그냥 사람의 기질. 네, 기질과 성격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좀 그런 걸 많이 못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유달리 불안 감정, 분노 감정, 우울 감정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해지고 작은 것 때도 어떻게 보면 좀 짜증이 나고 좀 화를 많이 느끼거나 이럴 수 있죠. 예민한 사람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성격적으로 성향적으로 원래 유달리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있는 성향의 거고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거. 예를 들자면 불안한 양육 환경이나 아니면 불안한 어떤 나의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거죠. 뭐 어린 시절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 뭐 원부모님은 지금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뭐 건강이 어려워지고 계시고 우리 집은 지금 막 지금 서로 막 싸우고 있어서 갈등이 생기고 있고 회사는 막 구조조정의 사랑이 막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증폭될 수 있죠. 당연한 거네요. 진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네. 막 구조조정 당할 처지에 있고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상황이 편하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불안하다라는 게 때로는 정상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기질과 성격과 또 환경 사이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걸 또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일단 이런 불안한 감정이 막 나를 엄습할 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좀 불안한 감정 내가 스스로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더 불안해지잖아요. 네,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환경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환경과 생각. 네. 요걸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환경을 조금 평온한 환경으로 바꿔보면 도움이 됩니다. 뭐 많은 연구에서도 사실 입증이 된 건데요. 첫 번째는 좀 적절한 수면. 그러니까 잠이죠. 잠을 좀 잘 자는 거.
사실 잠은 스트레스를 조금 낮추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햇빛을 좀 쐬는 거. 그리고 산책을 좀 다니는 거.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자기를 좀 돌볼 수 있는 어떤 습관들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생각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기자님, 우리가 네. 초행길을 가다 보면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초행길은 잘 모르니까. 길 잘못 들까봐. 그렇죠. 예. 근데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그 길이 알아지니까 불안한 감정이 좀 줄잖아요. 여러 번 가보면. 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유. 그 생각이 정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만큼의 내가 불안을 한 10 정도 느끼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숙고해보는 자세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고양이가 있는데 네. 너무 호랑이가 있는 것만큼 내가 불안해하지는 않는지 막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장님 오늘 저녁 때 회식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기분 나쁘겠네. 근데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걸 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소외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려하느라고 그 말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혼자 이제 부장님이 와서 계산하고 가야 된다라는 좀 중압감을 느끼실까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있고. 그런 생각을 다양하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토대는 내가 너무 불안을 느끼면서 분노에 휘말려 있을 때는 그걸 잘 못 느꼈다가 숙고할 수 있는 토대에서 그때 김 대리가 그 말을 한 게 약간 이런 맥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의 기지가 형성될 수 있죠. 그거는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약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것도 여기 해당이 될까?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정신승리라고 하는데 네. 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배려하는 걸 수도 있어. 나는 그래서 더 좋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절망적인 상황이 사람을 정말 낙담시키는 거라기보다는 절망적인 상황과 함께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그 사람의 절망적인 생각. 냉장고에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끝났다라고 우리에게 파고드는 그 절망적인 생각이 우리를 굉장히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죠. 아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그러니까 고정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이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생각이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 건데 환경은 내가 조금 바꿀 수 있다면 바꿔보고 네. 바꿀 수 없다면 생각을 조금 더 바꿔보고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을 별책부록 시간에 다루기도 했었거든요. 네. 잠 잘 자는 것도 도움이 됩니까? 이게 불안감을 낮추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수면이 양인가요? 질인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네. 다들 질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게 자도 잘 자면 된다. 네네네. 그 침대 광고에 나오는 거죠. 네네. 제가 볼 땐 광고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지 수면을 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수면은 절대적으로 양입니다. 양이 기반돼 있고 그다음에 질이 있는 거지. 4시간을 자는데 질을 아무리 좋게 잔다 하더라도 이건 수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듣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도 수면은 일단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게 또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야, 반대로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좀 내가 이용할 수도 있습니까? 뭔가 이제 약간의 건강한 스트레스, 건강한 긴장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많이 있는데 제가 짧게만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네. 일단은 내가 불안한 생각과 감정이 확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생각과 감정이 타당한지를 한번 짚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빨리 불안한 감정이 들을 때 불안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불안한 감정이 정말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야? 이 불안한 감정이 정말 타당한 거야? 라는 것을 짧게 한번 내가 잠깐 멈추셔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이 불안함을 네. 점수로 한번 객관화시켜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불안한 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감정을 타당화해보고 생각해보고 숙고해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이 질문을 나한테 던져보는 거예요. 아예 입으로 하셔도 돼요. 그럼 지금 내가 해볼 수 있는 작은 일은 뭐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서 그 일에 일단 집중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그렇죠. 이렇게.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일은 뭐지? 그리고 그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점념해보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갖는 거. 이것은 불안이라고 하는 토대를 도전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아하. 근데 이것도 좀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많이 연습이 필요하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되는 거는 아닐 거고요. 네. 근데 약간 아까 기질적으로 네. 난 그냥 아예 신경질적인 사람이야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신경증이 높은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신경증이 높은 건 어느 네. 정도의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불안이 거의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이 있어야 밤이라도 새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이 높지라고 하는 것을 자책하지 마시고 불안할 때 항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잘 분리해 놓고 작게라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는 습관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작게라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 네. 연말인데 그래도 우리 이제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따뜻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전해주시고 끝낼까요? 불안에 있어서 가장 치유적인 요소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네. 그래서 내가 많이 불안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요즘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그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이야기 마침 하는데 개그맨 출신 고명환 작가 이 사업가죠. 근데 또 외식 사업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도 노하우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10시 5분에 금방 돌아옵니다.